일단 육모 이후에 역전러들의 국어 공부법 해가지고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한 수능 120일 남았는데 육모가 좀 한참 지났죠. 내신 준비하느라고 이미 다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20일이라는 기간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만약에 본다면 아직 충분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성과가 너무나 달라서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방법을 좀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자, 역전하는 사람들 도대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냐? 6월 모의평가에 4등급 받았는데 수능에는 1등급 받았다. 이런 사례 엄청 많아요. 세고 셌어요. 통계적으로도 많고요. 그 다음에 육모에서는 1등급 받았는데 수능은 그걸 말 안 할게요. 수능은 좀 이상해졌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통계적으로도 엄청 많습니다. 그 도대체 왜 그러냐? 일단 이 6월 모의평가라는 게 절대 다수의 수험생을 차지하는 이 현역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실력이 집대성된 상태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성과보다 원래 실력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절대로 방심해서도 안 되고요. 절대로 낙담해서도 안 된다.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올려야겠다,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월 모의평가. 자, 우리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 가지 발표들도 나 있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그거는 올해 3월부터 예고된 바였어요. 예고된 바였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공부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6월 모의평가에서 평가원이 의도하는 바가 명확하게 선지에 잘 드러나거든. 그리고 작품 선정에도 드러나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우리는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자, 오늘의 메인은 사실 역전러들의 공부법이야. 공부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무기와 방법을 가진다고 해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마인드가 쳐져 있으면 절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부터, 역전러들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서 이 수험 기간 동안 성적이 언제 어떻게 향상이 되냐, 언제 가장 증폭적으로 향상이 되고 언제 집대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대, 보통의 기대라고 했을 때 역전러들은 보통 이러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선생님들이랑 데이트 상담 프로그램 통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이런 그래프를 볼 건데 여러분들의 성적 추이가 다 그래프로 나와요. 그래프로 나오는데 이제 성적뿐만 아니라 진짜 실력적인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학년만 초점을 두고 봤을 때 겨울방학 시기에 굉장히 많이 실력이 향상되죠. 기간도 길 뿐더러 그때는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열심히 해야 된다, 나 이제 3학년이야 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요. 실제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게 고3 3월 학평에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일단 내 내면의 실력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지? 우리는 이제 현역들은 내신 기간 1학기 동안 수행평가도 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챙길 게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산발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정체되는 구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만약에 내가 정시파야, 일단 1학기부터 이미 끝났어, 1학기부터 다 정시로 했어, 그러면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공부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정체, 휴지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제 폭발하냐? 여름방학 이후로, 지금 이 시기부터 폭발하죠. 그러면서 2학기 되면 보통 이제 자기 주도학습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1월 달에 시험 볼 때까지 집대성 돼서 너희들의 그 실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거는 이제 희망편이고 절망편. 요거죠. 자, 겨울방학 때는 그래도 좀 합니다. 하지만 1학기 때 정체되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계속 정체돼요. 또는 아예 틀어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때 교실에 가보면 한 반절 정도는 아마 패드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패드를 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의 반절은 또 자고 있을 수 있고요. 자, 도대체 그럼 왜 그러냐?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이 차이가 얘랑 얘의 차이. 자,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우리 고등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앞둔 모든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선생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나는 이제 장교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고 그 다음에 장교 생활하다가 제대한 다음에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노량진에는 정말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도 굉장히 종류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럼 이제 각자 시험 기간이 조금씩 달라. 시험 시기가. 그때 있잖아. 각각의 시험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PC방에 많이 가고 그렇게 카페에 많이 모여요. 그렇게.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요거 때문이에요. 요거. 우리의 뇌가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막바지 시기에 엄청나게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중을 잘 못합니다. 왜 집중 못하냐? 너무 불안하거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나? 라는 게 계속 나의 뇌를 자극해요. 나의 뇌를 괴롭혀요. 이게 어디를 괴롭히냐면 지금 이 그림상 그냥 여기 오른쪽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두엽을 막아버립니다. 전두엽을 점령해버려요. 이 전두엽이 뭘 하냐? 이 정보를 유입하고 인출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걸 막아버리니까 도저히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않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봤어요. 시험 기간에. 얼마 전에 시험 끝났죠? 네. 그렇죠. 시험 끝났을 때 어땠어요? 시험 볼 때 분명히 공부했는데 기억해야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났다가 어디서나? 집에서 TV 볼 때나. 왜? 그때 편안하니까. 긴장될 때는 기억이 안 나요. 긴장, 불안 이거는 뇌의 작동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과 근심, 걱정을 의식적으로 차단하고 의식적으로 탈출하려는 역할을 해야 돼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자, 역전러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걔네들은 불안,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야. 걔네들도 다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거 얘기를 잠깐만 하자면 이 모든 종족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종족은 이미 다 잡아먹혀서 이미 멸종됐어요. 풀을 뜯다가 불안하지 않는 애들 위에를 안 봐. 이미 다 잡아먹혔겠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강을 건너고 어느 새로운 짐승을 맞이했는데 뭐 겁없이 그냥 달려들어. 이미 인간 끝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선사시대에는 살아남기 유력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고등사고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거 내 본능이 나를 괴롭히고 있네 라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차단을 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마인드예요. 첫 번째 마인드. 그래서 일단 불안과 근심과 걱정에 뇌가 점유당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행동의 표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중에 행동 하나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 뇌가 점령당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동영상 플랫폼 거기에 빠지죠. 또는 게임과 수다에 빠진다. 이거는 왜 그러냐? 너무나 두려우니까 어떤 자극을 통해서 도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본능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온종일 강의 듣는다. 자, 그 다음에 문제의 양으로 승부한다. 우리 흔히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 자, 이거 두 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얘네들은 일단 뭐에서 도피되어 있냐? 생각에서 도피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량진에도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하기가 두렵거든. 지금 앉아서 생각할 그 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공부는 해야겠고 뭐하지? 계속 강의 듣고 있어요. 계속. 그 다음 또는 그냥 문제만 풀고 있어요. 문제만 풀면 어떻게 내 실력이 알아서 늘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 즉 이 두 가지는 공부를 하긴 하지만 공통점, 맹목적인 공부를 하는 데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얘는 그래도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는 첫 번째는 행복하지 노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많은 생각을 안 하니까 뭐 괜찮을 수 있어. 근데 세 번째가 가장 안타까워. 얘는 노력은 또 엄청 하는 거거든요. 노력은 하는데 근데 성적이 이상하게 안 나오더라.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저는 머리가 나쁠까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보다 일단 머리를 쓰지 않았다. 문제만 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알려줄 거고 일단 이 방법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입시에서 살아남습니까? 자, 물어봤을 때 자, 보통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이 살아남죠? 야가 빠진 사람?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입시판을 경험해보니까 이런 애들이 살아남더라. 강한 사람.
그냥 한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이 어쩌고 뭐 다음에는 어떠고 저쩌고 이래서 안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살아남습니다. 요런 것을 제발 기억해야 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장착하고 입 밖으로 매일매일 내뱉어 줘야 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이래서 안 돼 변명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라는 말을 가져야 결과가 나온다. 이게 선생님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 많은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도 그렇더라고요. 공통적인 인식이야. 걔네들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 사실 우리가 입시까지 이제 수능까지 가는 환경 중에서 나한테 도움되는 상황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건 더 적어요. 친구의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옆에서 계속해서 뭐 유혹을 할 수 있어. 야, 어차피 안 돼, 포기해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뭐 친구나 부모님이나 관계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등등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으면 많았지 너를 온 세상이 도와주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과 그래서 오늘은 안 돼 라고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겠죠. 천지 차이. 요 멘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마인드로 한번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장형 마인드셋이에요.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깊게 하지 않을 거야. 자,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고정형 마인드셋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뭘까? 모든 건 재능이야. 이미 나는 뭐 우리 집 형편, 모든 재능 뭐 등등 이미 고정됐다 라고 생각하는 게 고정형 마인드셋. 성장형 마인드셋은 성장할 수 있다. 인간의 노력, 후천적인 노력으로 성장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 둘 중에 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너한테 유리할 건가? 뭐가 진실인지 뭐 당연히 연구 결과가 엄청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일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당장의 마음을 편하게 할 마인드가 아니라 결국에는 결과값이 나오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가? 이거를 꼭 알아주시고, 의식적으로 역시 내 옆에서 야, 안 돼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의견을 차단하고 스스로 계속해서 마인드를 갈고 닦아야겠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만 마무리하고 이제 바로 공부 방법으로 갈게요. 자, 2518 이게 뭔지 혹시 아는 사람? 맞아. 2시간 55분 18초야. 이거 뭘까? 2시간 55분 18초. 수면 시간?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잘한다. 불가능하죠. 집중 시간? 한 번에 2시간 55분 18초는 해야 된다.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건 올림픽에서 우리 전 세계 최초의 세계 신기록이에요. 올림픽 마라톤의 최초의 세계 신기록 시간이 2시간 55분 18초입니다. 이게 아마 1908년인가 초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텐데, 자, 지금 올해는 아니고 2022년에 신기록 달성한 그 시간이 혹시 몇 시간인지 아는 사람? 몇 시간일까? 2분? 2분 내에 마라톤을 뛴다고요? 그건 일단 휴먼이 아닌데요. 자, 2시간을 깼어? 2시간 1분? 정확합니다. 와, 2시간 1분 9초예요. 자, 어떻게 알았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었는데 여태까지. 나 솔직히 당황했어요 지금. 거의 대부분 모르거든요. 자, 어쨌건 2시간 1분 9초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자, 어쨌건 자, 이거 봐봐. 불과 한 10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시간이 거의 1시간 단축됐어요. 이게 마라톤이라는 거, 이런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뭐 1초 승부잖아. 근데 여기에서 거의 뭐 50 몇 분을 단축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건 세계 신기록의 비교예요. 동네 기록의 비교가 아니야. 세계 신기록의 비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첫 번째 신기록을 달성한 친구는, 뭐 친구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뭐 조상님? 하여튼 뭐 어떤 그분은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어. 그쵸? 세계 최고의 재능으로 세계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세계 최고의 재능으로 세계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뭔 차이냐 이거야. 뭔 차이일까? 인종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아무리 영양분을 더 많이 먹인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서 엄청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뭘까요? 신발. 신발? 브랜드를 지어가지고. 자, 거기서 정확한 차이. 운동하는 방법. 정확합니다. 네, 방법이에요, 방법.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이때 당시에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축적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면 성공해. 이렇게 운동하면 실패한다? 라는 게 계속해서 축적이 되니까, 그 이유는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 전 세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나라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 신기록이 2시간 30분인가? 당시 세계 신기록을 넘어서야 훌쩍 넘었어, 훌쩍. 이건 고등학생도 그냥 달성 안 됩니다. 요즘은. 방법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 수능도 그래요. 94년도부터 출발했죠? 너희 나이보다 많고요. 지금 방법은 축적될 대로 축적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냐 마냐의 싸움이야. 이걸 던져줬을 때 안 돼! 안 돼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사람과 할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의 차이. 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차원에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너들은 어떤 공부 방법을 쓰냐? 자, 일단 아까 말했듯이 6월 모의평가와 연계해서 설명하겠다고 한 것처럼 6월 모의평가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우리 연계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계 교재에서, EBS 연계 교재에서 독서 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쭉 봐왔을 때 기본적으로 쭉 옛날엔 세 지문 당연히 연기하다가 50%로 이하로 줄어들면서 연계율이 줄어들면서 두 지문씩 이렇게 쭉 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특징이 뭐야? 세 지문 전체 다 연계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냐? 발표한 대로. 그때 평가원이 뭐라고 처음에 3월달에 발표했었냐면 연계율, 체감 연계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표나 내용의 변형을 줄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옛날에 소재 차원에서 독서가 연계됐다면 거의 단락 차원에서 연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연계가 됐죠. 그래서 이제 EBS 연계 교재를 안 보는 건 그냥 내가 이득을 잠깐 포기한다 수준이 아니라 그냥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그래서 내용을 꼭 정리를 하고, 수능을 보실 거라면 꼭 정리를 하고 봐줘야 된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능 완성에 있어서는 수능에 있어서는 수능 완성 지문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보통 수특만 보고 안 보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수특 보기도 막 버거워, 너무 많다고 막. 그래서 수완까지 안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씩 꼭 출제가 되니 꼭 봐줘야 된다라는 거. 수특이든 수완이든 버릴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정리가 돼야 되고, 문학 보자, 문학. 자, 문학이 연계가 거의 넘사죠. 이게 뭐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문학이 최고잖아, 연계가. 그럴 때 자, 어떻게 연계가 되냐 보니까 일단 50%의 연계율에서 체감 연계를 높이겠다라고 했을 때 예상했던 바는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아까 봤던 것처럼 공통되는 부분, 겹치는 부분을 많이 내겠다라는 걸 첫 번째 예상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상은 뭐였냐면 7작품 중에 3작품 연계했었는데 그거 말고 6작품 중에 3작품 연계해서 50%를 정확히 맞추겠다라는 것을 3월달에 이렇게 예측이 됐었는데 6월 모의고사 까보니까 둘 다 하셨죠, 둘 다. 한거 18국은 완전 똑같이 나왔고요. 당연히 현대시는 똑같은 거고, 한거 18국도 여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6작품 중에 3작품에 함으로써 체감 연계율을 엄청 높였죠. 이런 것들. 그래서 역시 EBS 연계 교재 문학작품 전부 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경향이 있네. 경향이 있어. 어떠한 영역을 연계할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보이는 바가 있죠, 그렇죠? 이런 작품들, 시간 없으면 이런 작품들이라도 봐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이번에 수능 완성 찍고 나서, 수능 완성 제작 끝나고 나서 이 수능 완성 연계의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그 연계의 비밀은 무슨 강좌냐면 그 수능 완성에서 다뤘던 작품들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 높은 작품들 선정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건데,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라도 봐줘야겠고요. 아니면 독학을 하든 뭐든지 상관없어요. 어쨌건간 수능 완성에 있는,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은 다 봐줘야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수험 기간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전너들의 이제 정확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계는 이런 거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우리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국어를 잘하지, 이런 말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엄청 들어봤을 겁니다. 그거 맞는 얘기죠.
정직한 결과예요. 책을 많이 읽어서 사고력이 발달한 친구는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 이미 어리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짧은 기간 동안 역전하려면 이 공부의 이 평가의 목표에 맞게끔 정확하게 저격해주는 공부 방법을 써야만이 짧은 기간에도 역전할 수 있더라. 우리 아까 그 그래프 본 적 있잖아. 그래프 갑자기 올라가는 친구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등급, 여러분들의 등급 다 기억할 거야. 6월 모의평가의 등급 또는 그 기존의 학력평가의 등급들. 그럴 때 내가 막 5등급이다. 그럼 1등급이 엄청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절대다수인 현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말했듯 모든 학기 중에는 공부가 거의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웬만하면 단절돼. 수행평가랑 이런 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산발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져 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방학 때 많이 어느 정도 축적된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 축적은 이미 단절된 형태로 남겨져 있고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퍼져 있던 여러분들의 그 경험치를 하나로 모아서 아주 예리한 무기로 만드는 게 이번 이제 120일간의 미션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평가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된다. 평가 목표는 여기에 써 있어. 모든 문두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문학이든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럼 이 목표는 뭐야? 바로 이거예요. 일단 다음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독해력이고요. 그 다음에 네가 읽은 글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선지를 구성할 거야. 그럼 네가 그거 논리적으로 맞는지 한번 판단해봐. 논리적 판단력. 이 두 가지만 평가합니다. 나머지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독해력과 논리적 판단력, 당연한 소리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해력 훈련 수칙.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요거 적어놓고 요대로 이제 앞으로 방학 동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줘야 돼. 자, 첫 번째 독해력의 역치를 올려야 됩니다. 자, 독해력이라는 건 하나의 힘, 근육이에요. 근육. 우리 남학생들이니까 근육 운동 해봤을 수 있어. 근육 운동 근육 어떻게 키우지? 근육을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찢어놔야 돼. 맞죠? 피곤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즉 임계치까지 올려놔야 그래야 근육이 성장합니다. 너의 임계치는 이 정도인데 이 아래에서 그냥 놀아. 그럼 어때? 행복하죠. 행복은 한데 근육은 커 안 커? 안 크는 것처럼 독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글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이 없고요. 해설이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너가 도전해야 돼. 독해력의 임계치, 이 안 뚫리는 문장이 있어. 그 안 뚫리는 문장을 끝까지 뚫어봐야 돼요. 끝까지 뚫어보는 그 시도를 조금 이따 보여줄 거예요. 자, 어쨌든 끝까지 뚫어봐야 한 문장 뚫었을 때 독해력이 플러스 1 되더라.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걸 안 하고 편하게 그냥 담을 넘어가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그냥 문 열고 가버린다. 해설 봐버려. 강의나 봐버려. 그럼 이해는 됐다는 착각은 하죠. 착각은 하지만 내가 생각한 적은 없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고. 트레이너가 그냥 도와주게 옆에 들어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 근육을 쓰지 않았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요거 진짜 하기 싫어요. 한 지문 보는데 한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불안하죠. 불안해. 왜 옆에 친구들 막 치고 달리거든요. 지문 막. 3지문씩 막. 매일 3지문씩 푼대 막 그렇게 풀고 있어. 그러면 불안하죠. 하지만 그걸 견뎌야만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됩니다. 만약 옆에 그 친구는 이미 독해력을 쌓아놨을 수 있어. 그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치고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럼 결과가 말해줘요.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기 언어화 및 이미지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글을 읽었는데 문제는 뭐야? 정보가 많은데 기억이 안 나네? 선지는 너 이거 기억하지? 물어봐. 어떻게? 기억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 우리 뇌가 왜 그럴까? 왜 내 뇌는 하필이면 기억을 못할까?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보여서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휴먼이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은 원래 아무리 기억을 많이 해봐야 처음 보는 낯선 정보를 7가지 정도밖에 한 번에 기억을 못해요. 그게 원래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뇌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거 엄청 챙깁니다. 자기 걸 엄청 챙겨. 이게 내 거라고 인식되는 순간 그거 가져가요. 그게 뭐야? 자기 언어화예요. 즉 글자로 이렇게 내 언어가 아닌 글자로 어렵게 써 있을 때는 이게 안 들어와.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익숙한 언어로 한번 내뱉어 보는 순간 그게 이해가 됐다고 하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잘하는 애들은 그래서 기억을 잘하는 거예요. 걔네 물어봐봐. 독서 잘하는 애들 물어봐봐. 야, 너 이거 어떻게 기억해 들어? 그러면 뭐 기억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없어요. 그냥 이해한 건데? 뭐 이런다고 막.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자기 언어를 하면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생명지문이나 등등 과학지문, 기술지문 등등 여러 가지의 뭐 지문들을 볼 때 지문의 유형을 한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게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에 지문일 경우에 이게 어떤 상황인 거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세포지문, 미토콘드리아 막 있어. 미토콘드리아 본 사람 본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문에서 쓰여지는 대로 한번 그려봐야 돼. 그걸 뭐 굳이 옆에다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머릿속에 이미지화하는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한 번에 안 돼요. 시험 기간에 포텐 안 터집니다. 절대로 시험장에서 포텐 터지는 걸 기대하지 않고 미리미리 연습을 해줘야 돼요. 한 120 정도 연습하면 80 정도 나와요.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거를 막 모든 기술들이나 모든 독해의 능력들을 시험 현장에서 그 긴장된 순간에 다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연습을 꾸준히 하고 더 과잉 연습을 했을 때 한 80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귀찮지만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점검 및 조절입니다. 이게 독해력의 정수예요. 독해력이라는 건 뭐냐? 결국 내가 읽은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정리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뭐야? 한 문단 읽었을 때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문단 읽고 나서 그래서 뭐야? 내가 방금 읽은 게 뭐야? 라고 한 번 생각해줘야 돼. 현장에서 시간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읽으면 뭐예요? 틀리는데 젖잘싸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그래도 빨리 읽었잖아.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할 수는 없습니다. 읽고 맞춰야겠죠. 그렇다면 점검 및 조절. 내가 방금 읽은 문단의 내용이 뭐지? 방금 로켓 엔진에 대해서 읽었어. 로켓 엔진에 대해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제목만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는 요약이라고 하고요. 누군가는 범주화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달리 하는데요. 어쨌건 독서 이론은 똑같습니다. 독서에서는 항상 이걸 강조해요. 머릿속에 한번 정리해라. 제목을 붙이라고 하죠. 저는. 제목을 붙여. 네가 방금 읽은 게 뭐야?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럴 경우에 수능 현장에서 마법적으로 글이 빨리빨리 더 빨리 읽힐 거야. 오히려 이게 연습이 됐을 때. 왜 머릿속에 기억이 남거든요. 1문단의 내용이 기억이 남으면 2문단의 내용이 더 잘 읽히게 돼 있어요. 1문단 내용 까먹었으면 2문단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읽으려면 이 과정을 훈련이 돼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러려면 처음에 연습할 땐 뭐 시간에 너무 쫓기면 안 돼. 시간 아까 3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했죠? 천천히 한 문장씩 뚫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리적 판단력은 어떻게 훈련하냐? 자, 이것도 적습니다. 첫 번째. 자, 한 문항에 5개의 선지가 있는데 5개의 선지는 5개의 독립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의 독립문항. 그래서 한 선지별로 이건 하나의 문제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찾아줘야 돼? 지문에 근거한 정오답의 논리를 만들어줘야 돼. 이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데 이걸 내가 안 하고 그냥 해설을 봐버려. 그럼 공부를 안 한 건데요. 이거 하라고 공부시키는 건데 이거 안 하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즉 문제를 푸는 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공부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문제를 푸는 게 공부라는 생각을 가져버리면 양치기에 매몰됩니다. 그래서 계속 양으로 풀어도 실력이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되고요. 정오답의 논리를 만들어야 돼. 그럴 때 만들 때 기준이 뭐야? 내가 이 선지의 논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 기준은 요겁니다. 선지 패스의 기준은 설득이 가능해야 돼요. 옆에 친구를 설득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그 친구가 공부 진짜 잘하는 친구야. 그런 친구 말고. 그런 친구 그냥 대충이야. 야, 느낌 알지? 라고 이해하잖아. 그런 친구 말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 몰라 얘. 잘 모르는 애야. 그럴 때 걔조차도 설득할 수 있다. 이래서 정답이야. 이래서 오답이지. 라고 할 수 있으면 그 선지 뚫은 거예요. 논리적 판단력 플러스 1씩 되는 겁니다. 그걸 연습을 해줘야 이 적합한 공부다. 요거는 이 120이라는 기간 동안 마법 같은 공부예요. 여러분들의 여태까지의 그 경험치를 집대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 이미 내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선행을 해서 이미 다 해버렸어요. 익숙해요. 라고 하면 그냥 양 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걸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그래서 해설지는 언제 씁니까? 해설지는 거들 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미 논리를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지랑 한번 비교해보는 거야. 넌 이렇게 해설했네? 오케이. 요런 식으로. 이 느낌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이 느낌으로.
해설지를 보고 이해해버리면 그거는 문제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소중한 문제. 아끼고. 문제를 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기출은 분석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요 과정을 겪어서 논리적 판단력을 매일매일 하루에 독서 한 지문이어도 됩니다. 꾸준하게 기출의 그 정교한 기출의 지문을 완전하게 혼자서 뚫어보세요. 그 다음에 뚫은 다음에 뭐 해야 돼? 뚫은 다음에 본인이 뚫은 게 잘 맞았나? 내가 지문을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그때 강의를 이용하세요. 그때 다 해보고 아, 저 강사는 저렇게 해설하네. 저기서 저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얻어가란 말이야. 그걸 얻어가. 지문의 내용을 얻어가려고 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글자 보이니? 네. 보여요? 예. 자, 이거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인데 이거 풀어본 사람 다 뭐야? 혹시 왜 3명밖에 없죠? 안 풀어봤어요? 자, 지금 다시 보세요. 잠깐. 자, 보자. 신체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식을 실시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봤을 때 낯선 용어잖아.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언어화란 말이야. 자기 언어화 손상이라는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프로블럼이 생기면 솔루션을 마련하는 게 지문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와 문제의 정교화된 내용이나 해결 방안이 나올 텐데 해결 방안 바로 나왔네. 이식. 손상이란 문제는 이식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 문장으로 내 언어로 정리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야. 시간 너무 걸리는 거 아닌가요? 이걸 하면 현장에선 빨리 나와. 그냥 머릿속에 돌리죠. 굳이 명문화된 문장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게 자기 언어야. 그렇게 내 언어로 하면 뇌는 이거 내 거다. 내 정보다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넣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생각해봐. 영어 단어 암기할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거랑 말로 막 말하면서 쓰면서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쓰니까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말로 하면은 내 귀로 또 들어오게 되고 내 거가 되잖아. 그래서 더 빨리 외워지는 거예요. 그게 암기의 비밀이거든요. 자, 어쨌건 이때 이식으로 옮겨 붙이는 세포가 뭐래? 이식편이라고 하는데, 즉 손상이나 문제 생겼을 때 이식으로 해결하는데 그게 이식편이래. 그럴 때 어떻게 이식을 하냐?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의 이식편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의 이식편으로 동종 이식을 실시한다. 다른 사람의 이식편 넣는 걸 동종 이식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뭐야? 내 거 아닌 물질 몸 안에 들어오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 그래서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면역 억제제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른 질병 걸려버린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해된 얘들아? 예. 오케이. 자, 이 문장 속에서 하나 물어볼게. 그럼 얘들아, 읽었으니까 물어보자. 자, 그러면 같은 종족의 이식편을 넣는 걸 동족 이식이라고 하거든? 그럼 다른 종족은 뭘까? 이종 이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자, 이식편을 우리에게 이식을 할 때 가장 베스트는 뭐야? 가장 베스트는 어떤 이식편을 넣는 걸까? 여기서 동종 이식편이라고 하면 잘못 얘기하는 거죠. 뭐 얘기해야 돼? 그렇지. 자신이나 일란성 쌍둥이를 이용할 수 없다면 그때 대안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생각인 거야. 그냥 이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써있지만 여기에서 이걸 이용할 수 없을 때 저걸 하는 거구나. 그럼 이게 베스트구나라는 자기 언어화. 요걸 해줬을 때 이 문장을 온전히 뚫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식을 하려고 할 때 일란성 쌍둥이한테 형 오래 살았잖아. 내놔.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는 거야. 자신의 것도 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동종 이식을 쓴다는 건데, 그럼 봐봐. 평가원이 의도하는 건 요거예요. 이걸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선제를 잠깐 보기 내용을 첨가해서 재구성하긴 했지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기 걸 넣었을 때 동종 이식편과 달리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 왜 냈겠어? 이거 자기 언어하면서 읽어낼 수 있었냐? 그냥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훈련을 해줘야 된다.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미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기출 지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기출은 시험범입니다. 시험범이라서 봐줘야 돼. 이것도 봐. 권리가 채권이다, 의무가 채무다. 이걸 소멸하는 게 변제다. 채권은 권리다. 채무는 의무다. 채권을 이해하면, 극부를 이해하면 소멸한다. 이 내용들 계속해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 지문이 아니야. 각자 다른 지문입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죠.
자, 이거 봐봐. 이 나왔던 거는 이미 알 것이라는 전제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EBS 연계교재만 시험 범위가 아니라 기출도 시험 범위입니다. 기출을 봐주셔야 돼요. 봐주시고 꼼꼼히 분석하다 보면 너희들이 기억하려는 굳이 노력 안 해도 너희들의 배경 지식이 돼요. 그럼 엄청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요런 것들이 집대성 됐을 때 역전이 가능한 거예요. 역전이. 자,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자, 봐봐 얘들아.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제 6월 모의평가 이후에 난이도를 조절할 것이냐. 이건 평가원이 이미 6월 모의평가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자, 일단 독서에서 엄청 어렵게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경향상.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됩니다. 독서가 그게 사실 선생님도 시험을 많이 내봐서 알지만 난이도 조절을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건 독서도 철저히 공부를 해줘야 되고. 그럼 어떻게 이제 평가원이 의도하는 바, 난이도 조절에 의도하는 바는 문학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조절을 어떻게 하냐? 이미 6월 모의평가 통해 보여줬죠. 여태까지의 오답률 베스트 5에 문학이 위치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최근 경향상. 근데 요번 6월 모의평가엔 2개나 들어갔습니다. 24번과 33번. 요거죠. 기억나요? 한거 180? 기억 안 나나? 혹시 6월 모의평가 본 다음에 분석했다 손 들어봐. 분석했다. 네, 갈게요. 자, 6월 모의평가 분석하셔야 돼. 자, 어쨌든 봐봐. 정답률이 41%밖에 안 됐어요. 그럴 때, 자, 평가원이 의도하는 바는 이거예요. 이미 다 나왔던 수특에 나왔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강조하는 바를 그대로 끌어왔거든. 그러니까 지문만 가져온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강조했던, 선지로 강조했던 바도 그대로 가져온다. 뭐냐? 여기 마음에 하고자 한다 일수의 충요. 사실 역대 기출에서 평가원 학평 다 포함해서 한거 18곡이 대한민국 탄생 이후로 4번 출제됐거든요. 그 과정 동안 일수가 출제될 때 저 충요를 출제 안 한 적이 없어. 충요는 무조건, 일수는 무조건 출제했단 말이야. 이거 내가 수특 연계기출 거기에서 요거 무조건 나온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충요, 마음에 다가준다. 이게 바로 그냥 뭐야? 출의 길이야. 처의 길이 아니라 관직으로 나가는 길. 이건 뭐야? 자연에 응거하는 길이죠. 그래서 그거 다른 태도. 이게 그냥 정답.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자, 다음 거 보자. 어디에서 이렇게 걸려 넘어진 거야? 보니까, 자, 팔수의 이것을 즐긴다니. 자, 이게 있잖아. 역시 이것도 평가원이 말하고자 하는 바.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은 명철분자는 이것을 즐기다니. 여기서 이것, 이게 대명사잖아. 이것이 지칭하는 바가 뭘까, 얘들아? 뭘까? 치군택민이야, 조월경은이야? 둘 다예요, 둘 다예요. 이게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자연에 근거하는 거라는 해석도 존재했거든요. 그런 자습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연구가 지속되면서 하나로 수렴됩니다. 어디로? 이거 둘 다를 지칭하는 것이다. 둘 다를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수렴이 되어 있고 수특에서 강조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공부를 안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의도하는 게 뭐야? 평가원이 이 시험에서 의도하는 거는 문학 연계를 높일게. 대신 공부 안 하면 못 맞힐 수 있어. 요걸 의도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변별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안 보면 틀리는 거. 안 보면 틀리는 거. 그래서 작품을 선정할 때도 조지훈의 맹세. 작품 자체가 어려워요. 작품 자체가 어려워요. 그거 수특을 안 봤으면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품 선정에서도 그런 점을 그런 점에 포인트를 줘서 선생님이 하반기 강의도 그렇게 할 거고, 어쨌건 이런 것들 작품을 꼭 봐줘야 된다. 이걸 의도하고 있고요. 선제를 통해 계속 말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봐. 요게 이제 오답률로 굉장히 높았던, 선생님이 굉장히 높았던 건데, 이거 절로 한가하였다. 여기 선지 보세요. 여기 봐. 절로 한가하였다. 달 아래 누웠다. 자, 누가 봐도 절로 한가하였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 달 아래 눕는다. 자연에 근거해서 해피한 삶. 같은 것처럼 보여. 같은 것처럼 보여서 많은 친구들이 이게 맞았다고 여겼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왜 틀렸을까, 아니라? 왜 틀렸을까? 절로 한가한 거 누가 한가한 거야? 무심어조. 이거 화자예요? 화자가 아니라 어조가 뭐야? 고기와 새를 말하는 거죠. 화자가 아닌 대상을 넣어놓고 이렇게 함정을 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함정은 얘들아, 이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나와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했는데 화자가 아니라 그냥 계절이 바뀐 거, 날씨가 바뀐 거거든요.
즉 화자냐 대상이냐의 함정 포인트는 여태까지 기출에서 반복됐던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용할 거라는 거죠. 왜? 이런 거 내면 정답률 저렇게 망가지거든. 평가원은 너희보다 너희를 더 잘 알아.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망가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함정 팠던 걸 계속하고요. 이거는 기출에서 반복됐던 것들이라 기출을 보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자 방학 때 문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선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렸지?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얘가 틀린 이유를 지문에서 찾아서 논리적인 근거를 스스로 만들어봐라.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여러분 것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계속 함정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거기서. 인지하게 되고 더 이상 안 걸리게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부. 단시간에 역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 이 작업이 귀찮지만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33번 하나만 볼게요. 이거 엄청났죠. 정답률 36.8% 문학에서 36.8% 정답은 5번 선지였는데요. 이 시 자체가 역시 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규원 씨가 원래 다 어려운데 어려워. 저기 저 담벼, 저기 저 라일락, 저기 저 별, 저기 저 우리 집 개똥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뭐래? 나의 화자는 담벼 안의 봄과 같은 뭐 세계를 대상들과 공유하려 하고 있어. 요렇게 나왔어요. 자 문제는 뭐야? 이 선지의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보세요. 담벼, 라일락, 별, 우리 집 개똥 같은 범주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왜 담벼만 빼서 담벼가 아니라고 대상을 빼는 거야? 담벼도 이 대상에 껴줘야죠. 담벼도 대상에 껴줘야 되는데 담벼만 갑자기 빼서 이 안에서 하는 다른 범주로 서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담벼도 같이 이 대상들에 껴줘야 되는 건데 그냥 공간적인 차원으로만 나오지 않은 정보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능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변별력을 조절할 거예요. 즉 이미 익숙한 용어들 봐, 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너무 당연한 얘기만 공유하여 당연한 얘기 막 나와. 당연한 얘기 나오고 그 중에 하나 이런 거 껴놓는 거 이런 것도 엄청 많아. 하나 가볼까? 이것도 정답률 굉장히 낮은데요. 자 볼게. 차라리 그 미개지혜로 가자. 이게 신동엽의 향하라는 시인데 여기에서 미개지 가래. 미개지가 어디야?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하면서 중략하고 미개지로 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나머지 다 맞거든? 화자의 권유는 공동체 터전. 권유하죠. 가자! 터전. 공동체 터전. 우리 터전이야. 그리고 거기 지켜나가려는 태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뭐가 틀렸어? 확장이 틀렸어. 그냥 회귀하는 거죠. 확장 뭐야? 영토 확장. 우리 마치 미개지니까 왠지 그럴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 들게 하잖아. 이게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변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잘 들어봐 얘들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거라고. 그럼 대학에서 공부하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해?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학생을 변별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눈으로 푸는 친구들을 변별하려고 하는 거야. 눈으로 이런 용어 봤어. 이거 봤어. 하면서 그냥 고르는 친구들. 그렇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죠. 그냥 대학 수학 건강검진이죠. 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만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휘를 키워드로 잡고 확장이 맞냐 이걸 논리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혼자서.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것들의 예시는 엄청 많습니다. 관망이 아니에요. 얘들 근데 관망이 뭐냐 얘들아? 관조 맞아. 관조하는 거. 그냥 바라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 기출에서 관조가 답이 됐던 적이 없어. 답이 왜 없냐? 그렇다고 니네 수능에 또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건 답이 되기가 어려운데요. 공통적으로 쳤을 때 관조의 시가 많지 않으니까 어쨌건가 봐봐. 관망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했을 때 보통 얘들아 이거 하나 알아두면 팁이야. 이게 2, 3, 6모에 관망 이렇게 내놓고 2, 3 수능에 관조를 그대로 냈거든. 그 둘 다 아니었어 관조가. 어쨌건 관망과 관조를 낼 때 보통 오답을 만드는 건 이런 겁니다.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바라만 보는 거니까 의지나 지향이 드러나는 명령이나 청유가 나온다. 관망이 될 수 없어요. 또는 영탄이나 격정적인 어조가 나올 관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 계속 오답 선지를 만들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걸 기출 선지를 통해 공부해봤던 친구들은 이런 거에 절대 걸리지 않죠. 느낌으로 풀지 않아.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기출을 다 보기 어려우니까 선생님의 수능 완성 자료실에 내가 수능 특강 연계 기출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개념들 다 정리해놓고 그것들 역대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그거 보고 너희들이 잘 모르겠는 개념 컨트롤 F로 검색해서 그 개념들만 따로 그 부분만 뭐 인덱스 찍어서 발췌해서 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부분만 문제 풀어봐도 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개념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능 완성 자료실에 실어놨습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여기도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도 봐. 이런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 애들이 이거 선택지, 선택률 28.2%야 되는데 여기서 틀리진 않았을 거야. 왜? 명시적으로 창백한 꽃송이라고 나와요. 이건 눈이 있으면 교정 시력 0.1 이상이면 풀었어, 이거는. 이건 뭐야? 여기서 걸린 거거든? 화자는 대상들 간의 모습에 주목하여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대상들이 나온다는 거 알아. 근데 뭐해서? 왠지 개별성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다고. 어려운 추상적인 용어 나오면. 자, 그래서 어휘를 정리해줘야 돼. 사실 각각의 모습이 개별성이잖아. 그쵸? 근데 이런 추상적인 어휘가 나오면 이상하게 걸리더라. 이게 빅데이터야. 평가원의 빅데이터. 그래서 내요. 그래서 계속 우리 2, 3수능에는 뭐라고 나와? 순환적 관계. 순환. 이런 거 계속 낸단 말이야. 순환이 뭐야? 여기 너무 쉬워. 썩었다. 썩었다. 그럼 다 나와? 다 나와. 바람에 흔들린다. 바람에 흔들린다. 다 나와. 이거 눈이 있으면 풀 수 있어. 근데 뭐야? 순환 나오면 뭐지? 뭐 문학 뭐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다. 그러는 게 아니야. 문학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좋은데 문학은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학을 이해할 때 80%만 이해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0% 이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자신감 없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요. 선지와 보기로 이해를 보충하는 거예요. 지문을 볼 때는 그것만 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당연한 거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겁먹지 말라고. 순환 보면 뭐야? 순환이 뭐야 얘들아? 순환.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이 여기 있으면 돼. 썩어갈수록 우리는 흔들었대. 자, 이거 순환이야? 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썩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 없네? 없으니까 그냥 아닌 거야. 그냥 요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흔들고 피어나. 순차라는 말이 있으면 왠지 어려워요. 근데 뭐야 이거? 흔들었는데 그 다음에 피어났으니까 순차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다는 거죠. 흔들었는데 그 다음에 피어났으니까. 이거를 정확히 알려면 얘들아 봐봐. 이거를 또 하나 더 정확히 알려면 이윽고란 말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윽고가 뭔지 아는 사람? 이윽고. 드디어? 이윽고. 뭔지 안다? 이윽고. 모르겠어? 마침내? 자, 이윽고라는 건 시간이 지나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럼 뭐야? 순차 맞네? 맞죠? 그렇죠? 우리 기출에 정지용의 조찬이라는 시에 이윽한이란 말이 나와. 이게 시간이 지나다란 말이거든. 이윽고 알아야죠. 요거. 됐니? 오케이. 정리하자. 어떻게? 자, 불안과 걱정과 본능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탈출해야 된다. 또 본능인데요. 너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불안이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마인드셋. 역전극은요. 역대로 가능했어요. 그리고 너도 그렇습니다.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요. EBS 연계의 중요도. 이거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자, 독서에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된다. 난이도 조절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독서는 어렵고요. 그래서 방심해서 안 되고요. 대비해 주셔야 되고 아까 봤던 고난도 문학. 작품이 어려운 것과 선지 하나하나 판별하는 것, 선지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정책은 변해도 평가, 목표는 절대 변하지 않아. 이 두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아까 적었던 그 공부 방법 있죠? 그거를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